대우는 IPO 시장에는 없고 네. 그러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상장을 보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네네네. 앞날이 깜깜하다면은 뭐 어떡합니까? 비상장 주식을 이게 사실은 이거는 또 상장 주식을 투자했을 때랑 똑같은 개념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에 사라 그러잖아요. 네.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유동성이 위축되고 비상장 시장에서도 거래도 죽고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사실 이럴 때 공포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기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비교적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거래도 좀 활발하고 기업 가치가 큰 기업에 지금 최근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곧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0396번님, 비상장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서 구주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구주가 뭔가요? 일단 구주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IPO 할 때, 상장할 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두 제가 가지고 있다. 근데 상장할 때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100주 중에 50주를 일반에 풀 수도 있고 100주는 그대로 가지고 계속 남아있고 100주를 신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진 주식을 50주 내놓으면 이게 구주 매출이고요. 신규로 이제 100주를 추가적으로 상장시키면 이게 신주 매출입니다. 보통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사가 상장을 할 때 구주 매출하고 신주 매출을 좀 섞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그때그때 다른 건가요? 그때 다르고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모 회사가 지분을 100% 정도 들고 있다면 이건 모 회사가 다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구주 매출을 먼저 하고요. 투자 회수를 위해서 구주 매출을 먼저 하고 다른 상황이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율이 좀 약하다. 오너 지분이 이제 약하다. 약하다. 그러면은 또 뭐 신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섞어서 하기도 합니다. 구주 매출, 뭐 구주 발행. 2350번님, 비상장 주식도 증여하고 증여받을 수 있나요? 저도 이게 궁금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증여를 하려면 그 가격이 있어야 증여세금을 매길 텐데. 이게 쉽게 가능해요. 이게 사실 증권사 방문을 통해서 이 계좌로 이체하고 주고받고는 쉽게 가능하고요. 세금은요? 문제는 세금인데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따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여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6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2천만 원까지 공제는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잘 따져봐야 되고요. 증여세는 일단 뭐 다 가고 가격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요. 이게 시가가 없는데 이게 최근 6개월간 신뢰적인 그래서 VC 투자나 이런 거래가 있다면 그 거래 가격으로 하고요. 그런 게 없다면 순이익으로 그 상증세법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다시 합니다. 근데 적자라면 그건 좀 세금도 없이 증여. 아니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순자산 가치에 따라 밸류에이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좋습니다. 그건 이제 국세청한테 맡겨야죠. 그럼 이거는 세무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도 힘들고 당연히 비상장 주식 쪽도 힘들고요. 오히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이 상장하게 되는 IPO 기업 공개도 한파가 불어닥쳐서 다 연기를 속속하고 있습니다. 마켓 컬리와 함께 늘 언급이 됐던 K뱅크, K뱅크에도 약간 상장이 연내 뭐 혹은 좀 연기가 된 건가요? 그래도 원래는 상장 예비 심사 통과가 9월 달에 있어서 사실 연내에는 상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K뱅크가 이 재무적 투자자 한테 내부적으로 상장 시점을 내년 1월로 뭐 연기하겠다 이렇게 이 기사가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안 좋으면서 뭐 증시에서 이 피어 그룹으로
비교되는 카카오뱅크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작년에 상장 이후에 한 94,000원대까지 갔었는데 이 지난달 15,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고가 대비는 한 83% 떨어졌고요. 네. 공모가 대비도 사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K뱅크가 상장을 한다고 해도 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뒤로 미룬 상황이고요. 네. 내년 1월이라는 것도 사실상 확정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계속 K뱅크에서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이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 K뱅크가 한 9,000원이 깨졌어요. 네. 그래서 올해 한 6월 정도에는 시가총액 한 6조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한 3조까지는 빠졌어요. 한 2만 원도 네, 네. 가지 않았었나요? K뱅크가 비상장에서? 그 네, 정도 2만 안 원까지 가나요? 갔었는데 갔었죠. 예, 네, 지금 네. K뱅크가 보니까 한때 좀 갔다가 한때 2만 3천 원까지 갔어요. 2만 3천 원까지. 예, 예. 예. 그랬다가 지금 많이 9천 원까지 깨진 상황입니다. 네. K뱅크는 이제 워낙 상장이 코앞에 있으니까 거래도 많이 됐을 텐데. 네네네. 그렇죠. 비상장 시장에서. 거래도 많이 됐고 이런 큰 업체들이 사실 비상장 시장에서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래도 카카오뱅크를 보면 주가는 폭락했지만 실적이 또 나오더라고요. 카카오 중에서는 뭐 네. 어제도 카카오뱅크 실적 나왔지만 K뱅크 또 어떤 일정을 보이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K뱅크도 내년으로 뭐 간다. 그럼 대우는 IPO 시장에는 없고 네. 그러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상장을 보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네네네. 앞날이 깜깜하다면은 뭐 어떡합니까 비상장 주식을 이게 사실은 이거는 또 상장 주식을 투자했을 때랑 똑같은 개념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의 사라 그러잖아요. 네.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유동성이 위축되고 비상장 시장에서도 거래도 죽고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사실 이럴 때 공포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이런 기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비교적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거래도 좀 활발하고 기업 가치가 큰 기업에 지금 최근 상황이 어떤지 좀 네. 살펴봐야겠는데요. 예. 아까 그 K뱅크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해 3월, 네. 3월 말에 한 2만 3천 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현재 주가는 9천 원 미만인데요. 네. 고점 대비 한 60%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주가가 빠진 게 비슷합니다. 예, 또 보죠. 이 비바리 퍼블리카 네. 토스로 유명하죠. 네네. 작년 11월 달에 16만 원 정도 주가였는데 지금은 4만 2천 원. 그래서 네. 고점 대비 75% 빠졌고요. 업비트로 유명한 두나무. 네. 두나무도 작년 11월에 54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6만 원 정도 수준으로 70% 빠졌어요. 네. 마켓컬리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 초에는 한 11만 원 넘던 주가가 2만 8천 원까지 빠져서 이것도 한 75%. 네. 다 고점 대비 빠진 수익률이 70%에서 8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마켓컬리 또 두나무, 토스, K뱅크 네. 쟁쟁하고 이제 이걸 보고 그동안에 또 그렇죠? 네네. 다른 또 비상장들도 많이 움직였을 텐데 비상장 주식들도. 네 맞습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10만 야놀자. 원, 네, 네. 10만 원대에서 3만 8천 원까지 빠졌고요. 예.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주식들이 고점에서 한 지금 70에서 80% 빠졌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제일 마음 편할 때는 올라가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나면 제일 편한데 투자란 게 그렇게 뭐 만만치가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상장에서도 이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비상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런 한파 국면에 네.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체들을 분할 매수하신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량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K뱅크라든가 두나무라든가 마켓컬리라든가 토스라든가 이제 저가 매집하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막상 뛰어들어서 살려고 하면 유통 물량들은 좀 확보가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업체는 유통 물량이 그나마 좀 있는 회사들이고요. 네.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상장 시장에서 거래량 자체가 거의
한 반 이상 훨씬 줄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거래량이 줄었고 예. 지금 말씀드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시장에서도 예. 그나마 거래가 활발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주식시장도 사려는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네네네.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비상장 주식 플러스 지금까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